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선대위 출범도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출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쇄신론에 휩싸였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를 향해 절박함이 없고 희한한 구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초 어제는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는 전화 통화만 했고요. 곧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뭐 대표 패싱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세 사람의 갈등이 여전할까요? 그 대선 이제 캠프, 대선 위원회, 선대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관계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 대표와의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 후보의 경우는 기존의 선거 캠프를 유지하면서 확대 개편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러한 그 현재 있는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몸집만 크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새로운 인물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어떤 그 접점이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후보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이제 그 이른바 당무선권이랄까 또 선대위 구성권 이런 것들을 마냥 고집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윤 후보는 어떻게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 체제로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또 미래비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좀 둬서 중도로 좀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윤 후보 생각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몸집만 크고 그런 인물이 몇 명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거나 이런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 자신의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려는 이런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선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될까요? 김한길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이제 알려진 인물이니까 네. 이른바 거물로 이제 통용되는 인물이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 얘기 나온 인물이 다 과거 이미지를 좀 갖고 있긴 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잖아요. 네. 안 대표하고 그리고 나서 또 탈당하고 2015년도에는 이제 국민의당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인사이긴 한데 비문 그리고 반노, 비노, 반문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제 그 조국 사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을 이탈한 그런 유권자들에 대한 중도 확장성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가. 단지 이제 그런 인물 한두 명을 가지고 너무 이제 선대위에서 갈등을 빚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썩 선거 전략상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는 김종인 원톱 체제가 구성될 경우에 말이죠. 네. 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역효과를 얘기하는 분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네.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어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많은 이제 인물이니까 네. 2012년도 대선도 그랬고 2017년도 대선도 그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지금 말씀처럼 지나치게 이제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독불장구식 리더십이라든지 또 너무 진보나 보수를 오락가락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또 나름대로 또 이 상황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내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다가온 정치력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하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렇게 많은 갈등을 빚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윤 후보로서는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네. 앞서 출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쇄신론에 휩싸였습니다. 몸집만 크고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시급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네.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이제 선대위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게 대단히 약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책임과 권한이 잘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대위에서 자신이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질 않고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이런 네. 이제 선대위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규모는 커졌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이슈가 많이 좀 가라앉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대위에 있는 그 의원들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후보에 대한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대위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또 후보가 자꾸 전면에 나서게 되고 당정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도 이제 반등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2017년 대선 전략을 짰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뭐 민주당과 선대위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유자적은 참패한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절박함이 없다. 뭐 희한한 선대위 구조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좀 일리가 있는 네.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대위가 규모만 컸지 뭔가 자기 선거처럼 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대위가 이제 뭔가 다시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정확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자꾸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자꾸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민주당 선대위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정말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양정철 전 원장이 지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초선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니까요. 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